다음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현재 차트로 투자하는 법, 캔들 편입니다. 지난 시간은 어떤 오리엔테이션,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편으로 현재 캔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들의 방법은 현재 장대 양복, 장대 음봉에 대해서 이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강한 호재의 어떤 충격에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악재에서 급락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세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마스터한 것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캔들은 다섯 가지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보시면은 상승 삿바형 형태. 그러니까 요거를 캔들로 파동으로 옮기면 이거다. 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망청 양봉. 이 부분들은 상승 빠져서 이렇게 추세 역전하는 캔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점에서 수렴하는 캔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캔들의 이제 대표적인 신호로 이 망치형 음봉. 이 부분들을 하락과 되돌림이죠.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바로 현재 윗꼬리에 달린 이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반등과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 이 네 가지를 아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캔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캔들이 자식이라면은 부모의 캔들의 어떤 부분에서 음양봉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마스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표준 매매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장대 양봉,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인데 살짝 아랫꼬리가 달린 경우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장대 양봉이라도 윗꼬리 살짝 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아랫꼬리 이렇게 윗꼬리 달린 것들. 그다음에 몸통이 굉장히 큰데 윗꼬리도 크고 아랫꼬리도 크고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는 십자 도정이 나올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몸통이 생각보다 긴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 기준선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선. 그 기준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몸통, 그러니까 시가, 종가, 이 몸통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랫꼬리나 윗꼬리, 이게 살짝 올라오는 거를 전체 통으로 해서 아래가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중심, 이 축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이 종목은 상승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가는 당연히 나오겠죠. 바로 이 장대 양봉의 종수배가 되면은 당연히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몸통의 중심 위쪽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면은 다음날 조정해 보더라도 가는 거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바로 갭으로 뜰 수는 있지만, 떠도 바로 2층을 깨지 않으면은
갭으로 떠도 아주면은 간다. 이런 단순한 개념입니다. 근데 힘이 약했을 때, 그 다음에 숨고르기 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뭐냐면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임수 음모 빠질 수가 있는데 보통 아침에 보통 마이너스 한 3%에서 한 4% 정도까지는 오전에 약간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눈치 보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느 때 출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보면은 장대 양봉은 항시 뭐냐면은 가격의 층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강한 힘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은 이 층을 돌파를 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층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층을 돌파할 때마다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격의 층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바닥에서 또는 층 돌파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케이스 부분들이 지금은 한국 피니시입니다. 실제 매매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 이때 첫 양봉부터 계속 추세 매매를 해서 결국은 이 고점 7만 원. 그러니까 7,000원에서 7만 원까지 10배 시나리오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출현이 돼서 조정을 보이고 이 정고점 층 돌파할 때도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도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들은 이 시작점이 모든 것의 이제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가격의 층에서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바닥 또는 가바닥이 될 수 있죠. 또는 시작점, 출발점에서 발생이 되고 층 돌파에서 발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장대 양봉의 추세가 유지되면은 그거는 간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3%나 4%나 출렁거려도 보유 또는 신규 매수 눌림 목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장대 양봉은 또 어디서 출현이 되느냐? 중요 이평선에서 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물론 중요한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5일선이 계속해서 우하향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하향이 돼서 중요한 5일선을 돌파할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수렴 뒤에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층 돌파 5일선이라는 5일선 아래하고 윗선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층 돌파되는 관문의 흐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 이평선의 5일선이 중요 이평선을 돌파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또 중요 이평선이 또 어디가 있냐? 5일선 다음에 21선이나 61선 뭐 일어날 수 있는데 자,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선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셀티론 차트 과거 차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쭉 하락 추세가 계속이 되면서 21선이 어떻게 뭘로 작용이 됐죠? 저항으로 작용이 됐죠. 하락 만나고 저항. 근데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파의 개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중요한 층이라는 것은 바로 장대 양봉을 의미하는구나. 요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 조정,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 이평선, 그러니까 가격의 바닥층, 가격으로 보면은 이게 바닥 또는 가격의 층 이런 개념이 되고 이평선으로 보면은 자 5일선 내지 21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현이 되느냐 이렇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는데 그러면은 장대 양봉의 이 매수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층이라겠죠. 층이기 때문에 힘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층 중심을 깨지 않으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됐는데 층이기 때문에 한 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나 이틀, 3일, 또는 최대 5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5일까지.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거래량도 없이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 도정이 나오고 십자 도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 삿바 형태의 십자 도정 이 형태가 진행이 됐죠. 자, 근데 한 가지 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론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돼서 다중바닥을 찍었다. 자, 21일 정도 지났죠.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움직임, 한 달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됐는데 십자 도정이 계속 머물고 있더라. 깨지지 않고. 이거는 현재 여기서는 21선 돌파하기도 하고 장대 양봉의 십자 도정을 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거래량이 없는 격감시킨 가운데 바로 십자 도정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층 상단에 지지를 했을 때가 매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 정도 올라오다가 진행이 됐죠. 4일 상승하고 하루 조정 보이고 음봉 보이고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도정 계속 쉬었죠. 그리고 나서 소폭 갭상승이 되면서 일어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층 상단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매수, 5일선 지지받고 터닝이죠. 그러니까 음봉과 새로운 5일째 변화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층 상단을 지지하는 방법 두 번째 케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한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양봉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층 상단 여기 있죠. 근데 위쪽에서 계속 양봉, 음봉 계속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해서 당연히 팔겠죠. 왜? 이유가 뭐냐? 안 가니까. 그러죠?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인데. 그러죠?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이런 부분, 이걸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5일인데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매수 기법은 갭을 띄우고 크게 올라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2층이 지지를 해주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를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어디였어요? 갭이 띄었어요. 이렇게 십자 도정. 그리고 음봉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한가하고 갭 띄었을 때 팔 걸, 이익이 줄 때 팔 걸 하고 이제 후회를 해. 이제 그 다음 날 후회를 해. 또 기다려봐. 또 후회를 해.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려봐. 이제 깨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매도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안 가니까. 첫 번째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지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그어놔요. 갭상승 뒤에 층 돌파 안착이구나. 그리고 5일 정도 쉬어줬구나. 이렇게 기다리시면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됐는데 파동을 모르시면은 안 가니까 파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 그래서 리딩하고 뭐 하고 있는데 추세 유지입니다. 층 지지입니다. 해도 안 가. 다른 종목 이렇게 막 날아가. 그러니까 이유가 안 가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층 상단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는 경우는 뭐냐면 손절폭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그냥 무작정 잡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 층이 있으면은 강력 하층은 2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층 중심에 위에서만 놀면은 요거는 올라간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 이렇게 했어. 그렇죠? 중심을 한번 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소폭 빠져.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위태위태해. 근데 종가상으로 유지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판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층 상단에서 계속 이제 층 상단에서 버틸 수도 있고 갭상승해서 이렇게 층 안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중심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손절이나 장대 양봉의 중심이나 요걸 지켜주고 요걸 종가상 지켜주면은 나는 보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빠지니까 판다. 이거 물론 손절도 중요합니다. 근데 손절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장대 양봉이 이제 실패할 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자, 장대 양봉의 이제 매도법에 층 하단을 붕괴를 했을 때는 매도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되는데, 보통 장대 양봉 배웠을 때는 층 중심을 지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올라가거나 뭐 힘이 없을 때도 그죠. 근데 문제는 중심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실패 확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느 때 손절을 하느냐? 이 층 하단을 깼을 때. 왜냐하면 장대 양봉의 모든 출발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심을 지켜야 되고 층 상단에서 최소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단에서 논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최고점이거나 또는 되돌림이거나 이런 것이 됐죠. 아니면 가짜는 이야기예요. 가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니까 아 이제 신고가 하러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돌림인 경우 어떻게 됐어요? 되돌림인 경우 하락과 되돌림인 경우는 되돌림인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여기 N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층 하단을 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층 중심의 하단에서 계속 놀아. 상승 시도를 하더라도 종가상 안착을 못해. 힘이 점점 없어. 어디서 결정이 나요? 5. 작은 수의 5에서 결정이 나서 1, 2, 3, 4, 5 채우고 급락.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층 이론을 배우셨죠. 이게 목표가 고점이면은 2층에 이수배가 되는 점에서 저점이 된다. 딱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깨지니까 2층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고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대 양봉의 매도법, 사실은 장대 양봉의 매도법은 손절이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가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의 이제 매도법, 어느 때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장대 양봉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장대 양봉이 보통 추세 하나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딱 3번 나왔을 때가 그 매도법인데 적산병 다시 말해서 3법 이론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장대 양봉이 연달아 이렇게 3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매도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숭구링이 나오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숭구링이 나오고 장대 양봉 이렇게 3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장대 양봉의 매도 방법, 자 여기서도 적산병에 대한 부분들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번 층 이론을 한번 볼게요. 실제 매매를. 자 현대바이오를 어떻게 매매를 했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층 상단의 중심이 깨지 않으니까 보유합니다. 실제 일어난 얘기예요. 그렇죠? 상한가 갖고 갭상승에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이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났죠. 층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요거는 새로운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상승사파형 범형입니다. 새로운 시세의 시작입니다. 보유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2번째가 나왔어요. 2번째. 5일째. 그죠? 5일째 나와서 층 상단에서 행보를 해줬죠. 보유. 그 다음에 층 상단에서 새로운 상승에 대한 상승사파. 그 다음에 보유.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거래정지 이렇게 해서 급락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장대 양봉, 첫 상한가, 2번째 상한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상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적산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봉이 연달아 3개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간중간 쉬어주더라도 3번 나오면은 하나의 마디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산병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대 양봉의 매도법, 목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샘플로 한번 좀 전에 해봤고, 그 다음에 2번째로 해봐야 될 부분들은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전력이죠. 이게 세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한 건데, 보통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죠? 윗꼬리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거를 층의 기준선이고, 여기를 종수배를 하면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데 어디를 깨지 않았죠? 여기를 깨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조정.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 그리고 나서 지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힘이 강하게 집중이 되는 것은, 그리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한 것은 시작까지 어떤 일정한 층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대형주에서는 보통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대형주 10%, 삼성전자 10%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 헤드라인, 대문짝에 신문에 날 정도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대형주에서 10%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20% 이렇게 더블이 되면 20%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닥에서 일어났겠어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 일어났겠죠. 그러면 바닥에서 보면은 3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형주가 한 30%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중기 고점이 된다. 한 달 정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개별주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죠. 탄력이 좀 약간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봐보세요. 장대 양봉은 한 20%에서 30%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0%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상한가 가면 어떻게 됐죠? 30%가 돼요. 총 몇 프로죠? 60%가 돼요. 그러면은 60%가 왜 중요하냐? 이게 뭐예요? 61.8%라는 피보나치 비율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갔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세게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매도했냐면 25%의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20에서 25%. 이게 대략적으로 기준이 된데 왜 20에서 25%를 매도를 했느냐? 아니 상 가면 5% 먹으면은 그게 어디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잘 중요한 것은 가다가 밀려서 이제 크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5%를 내가 안 먹고 리스크를 안 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죠. 만약에 20% 올라갔다. 내가 출발선에서 20% 올라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50%가 하나의 중요한 마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목표 장대 양봉의 매도 목표가는 이수배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자 봐보세요. 자, 중소형주나 일반적인 부분들은 시세 100%가 되면은 100%가 되면은 하나의 마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 마디가 어디예요?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서 한번 출렁을 했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출렁을 했다 가지고 있는데 50%에서 살짝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면은 자, 50%는 상한가 뒤에 20%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죠? 상한가 뒤에 다시 상한가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치면은 그 다음 날 20% 이상 플러스 알파에서는 걸어놓는다. 이게 딱 규칙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절반이라도 팔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밀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면은 나머지 걸 팔고 이 나머지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을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 그렇죠? 근데 밀렸다 가면 어떻게 되냐? 밀렸다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뒤에 승부르기 뒤에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다 매수를 다 보유 또는 다 매도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하게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대 양봉의 매도법, 목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자, 또 다른 어떤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층 하단, 층 상단 이렇게 커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오랫동안 행보를 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언제 끝났죠? 장대 양봉의 이수배에서 시가는 높았지만 결국은 종가 안착하다가 행보하다가 추세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아하 2단으로 올라왔구나. 요거 같은 경우는 개별주는 50%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 대형주도 한 30%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왜 이런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냐면은 보통 월 사이클이 상승인 경우는 2주에서 3주간 올라요. 그리고 1주에서 2주는 조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이거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요. 그러니까 3파동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의 마디를 첫 번째 마디를 할 때 또는 두 번째 마디를 할 때 이렇게 보시는 기법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구할 때는 뭐라고요? 장대 양봉. 우리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2단으로 올라가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수배로 하셔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개별주나 대형주에서도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나 요거는 그 음봉에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게 있어요. 요거 배울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장대 양봉이죠.
장대양봉의 음십자가 되면은 하락 잉태형이다 이렇게 배워요. 배려시 하람이. 하람이라는 것은 일본 말로 잉태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의 기운, 그러니까 하방의 기운을 잉태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보통 요거는 장대음봉의 중심에서 양십자면은 상승의 기운을 잉태를 했다. 이게 불리시 하람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대양봉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응용편에서 음십자가 나오면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 요거는 일반적인 이론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이론이고 이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죠? 자, 그 태아를 이렇게 아기를 잉태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현재 송인, 그렇죠? 이게 태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십자 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딱 봐가지고 아하, 송인이 아기를 잉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상승 잉태와 하락 잉태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냐면 고점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중심이 이탈이 되면은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잉태이고,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와서 십자도정 중심 위쪽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상승 잉태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십자 도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잉태이라고 보통 안 해요. 당연히 갈 걸 알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바닥에서 음봉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갑자기 중심 위쪽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전혀 의외의 반전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승 잉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봉에서 하면은 이거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이게 상승 잉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배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양봉에서 양십자 도정 중심 위에 일어나도 이거는 상승 잉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인데 우리는 양봉에 배웠기 때문에 십자 도정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정이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상승 잉태형 안 하지만은 여기서는 상승 잉태형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그냥 층 상단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가거나 갭 상승하고 갭 메꾸고 가거나 이런 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매매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가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날 이렇게 빠져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바로 뭐냐? 잉태형을 약간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정이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정이 나왔죠? 아하, 이거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파동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틀 파동으로 보면은 한번 장대 양봉 나왔고 첫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갭하락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파동 연결하면은 상승과 저정이 이분의 탄생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있죠? 근데 종가는 딱 올려놔. 요 중심 위쪽에서. 그렇죠? 아, 주가 관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차 매수, 그 다음에 층 돌파하면은 2차 매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팔았다가 깨지면은 이제 나머지를 매도하고, 아니면 층 돌파하면은 확인 매수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불안하면 일단 다 팔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뭐가 발생이 됐죠? 이게 중요한 이평선을 발생이 됐죠. 아하, 중요한 가격층, 중요한 층이기 때문에 이평선도 하나 층이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은 하락 잉태형입니다. 하락 잉태. 장대 양봉에서 원래는 중심 아래쪽에서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요거는 하락을 잉태한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개념이 그예요. 양봉인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중심 아래쪽에서 이렇게 십자 도지요? 근데 여기는 이쪽이지만은 그 다음날 버텼지만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층을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의 그 음십자나 양십자 모두 다 뭐예요? 고점에서 발생이 되면 이거는 하락인 대형. 그죠? 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을 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대봉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한다. 근데 지금까지 장대 양봉을 설명했던 거하고 정확히 반대로 이해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장대 음봉이 이렇게 요거 장대 음봉. 그렇죠? 시가에서 굉장히 크게 빠져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매매를 어떻게 되냐? 종가에서 살짝 올려놨다. 그렇죠? 아니면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이렇게 밀렸다. 모두 다 같은 개념이에요. 위아래,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이 층 전체를 층으로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장대 음봉의 이제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락을 했어. 하락을 한 거는 중심을 회복하지만 하면은 내가 재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리스크를 잡으셔야 되는데, 회복을 하면 사자. 근데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음봉에 못 파는 이유는 팔면 올라가면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해서 못 파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건데, 중심을 해보고 이제 내 판단이 틀렸다. 속임수 음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거죠. 이 기준봉의 종수배에 되면은 2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할지라도 한 번은 되돌림을 줘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고점에서 발생이 되면은, 큰 음봉이 발생이 되면은 실제 매도 추세 2주에서 3주 이게 빠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에디슨 EV를 물론 저점에 못 샀어요. 계속 쳐다만 보다가 2파 조정반 한 번 올 것이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샀던 예예요. 여기서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자, 여기를 봤더니 15수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15수. 이게 5일 이렇게 해서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이 되면은 최대 15일 정도까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계속 지켜본 겁니다. 자, 이 층이죠. 층이니까 깨파르게 돼서도 층 상단을 넘지 못하죠. 빠지죠. 여기서부터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종가상 5일선이 하지 않으면은 계속 스탠바이. 그러니까 이걸 3주 동안 리딩이 아니라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리딩을 한 겁니다. 리딩. 매수를 하기 위해서 리딩을 했어요. 하다가 여기서 점마가 나타났어요. 인수불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양십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여기서 보면은 15수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가격이 13,300원.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십자 도쟁의 상단을 이게 돌파를 해주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 그러면은 나중에 카톡 기록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대 양봉이 있고 십자 도쟁이 있죠. 갭상승 위에 당연히 보유를 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천정과 붕괴설이란다. 강력한 힘.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양장대 양봉과 중요 이평선을 붕괴한다. 5일선을 붕괴하든가 21선을 붕괴할 때 일어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박셀바이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여기 보면은 15일이죠. 왜 15일일까요? 이제 이야기했죠. 상승 추세는 월 사이클 상승이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그죠? 보통 3주가 많이 걸려요. 이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을 관통을 했죠. 아랫골이 달았지만 이걸 무시하라고 했죠. 층이라고 했죠. 한번 여기서는 뭐예요? 조정을 조정을 보이고 깨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시 여기서 올라탔는데 아무튼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5일 이평선을 붕괴를 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카카오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평선이 붕괴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현재 여기를 보시면은 자 21이평선 이렇게 있죠. 자 21이평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붕괴를 하고 이게 바닥을 찍고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와 주다가 층을 붕괴를 하면서 21선을 강력한 음봉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음봉의 층 이게 층 저항이라겠죠. 결국은 이걸 붕괴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빠지고 반등을 주더라도 저항이 돼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강력한 중요한 이평선을 붕괴를 시킬 때가 21선을 이제 붕괴를 시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매도법은 간단해요. 그렇죠?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 2층 하단이 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저항에 걸리고 행보를 해주면 회복을 하죠. 행보를 해주 못하면은 요거는 2단으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층 했더니 아랫꼬리를 이렇게 약 했더니 어째요? 시가 올라가더라도 붕괴하고 내려갔죠. 이런 부분들 다시 반등하더라도 요걸 못 넘었죠. 계속 못 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결국은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장대 음봉이 되는 부분들이 힘이 좀 더 음봉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중심을 깨지 못하면은 중심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음봉 되돌림이죠. 층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장중에 했다가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하단선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장대 음봉이더라도 이게 바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 장대 음봉인데 바닥이 완성이 되는 경우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층. 장대 음봉은 중심을 반등하지 못한데 이걸 반등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추세가 역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발생이 됐죠. 중심을 회복하지 못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고 빠져야 되는데 이걸 종가상으로 안착을 했죠. 그러면은 종가상 안착을 했으면은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해서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층 상단에서 장을 보이다가 행보를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하는 방법. 나는 일단 매도를 했어. 그렇죠? 하지만 중심을 회복하면은 재매수를 하려 한다. 이걸 딱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나중에 당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스크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비용. 그냥 이거 추세가 좋으니까 뭐 장대 음봉이 나중에 그냥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은 리스크를 대비를 했을 때 이게 고점이냐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헤맬 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대 음봉에 대해서 배우셨죠. 장대 음봉의 십자 도형을 보셔야 하는데 뭐냐면은 장대 음봉에서 십자 도형이 나는 거는 당연히 빠지기 때문에 이걸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락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점에서 양봉인데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데 중심 아래에서 이렇게 음십자나 양십자 도형이 나오면은 이걸 하락 잉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 잉탱인데 보통 이걸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 잉탱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말 이렇게 하면은 베어리시 뭐 하람이 이렇게 하면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장대 양봉이 일어났거나 장대 음봉 상관없이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두 다 이거는 하락 잉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리지널은 요구의 개념이 되죠.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일어나고 장대 음봉인데 중심 위쪽에서 일어나면은 양봉과 음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승 잉태형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잉태형은 몸통 위에 이렇게 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장대음봉의 매도법. 자, 이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장대음봉의 아래꼴이 달려있어요. 여기 있죠? 중심 아래에서 십자 도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예층 붕괴에서 일어났죠. 이거는 하락 잉태형.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데서 일어났다. 층 하단에서 붕괴를 한 상태에서 일어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죠? 자, 장대음봉의 매수법. 바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셨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장대음봉인데 중심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정상이죠. 근데 중심 위쪽에서 십자돈이 나타난다. 이게 뭐라고요? 상승 잉태. 여기 나타났죠. 그렇죠? 바닥에서 음봉이 형성이 되는데 중심 위쪽에서 십자도지 나타났다. 이거는 상승 잉태형.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인데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일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판단해? 중심 위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거는 상승 잉태형이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세 개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장대 양봉의 표준 매매법.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중심은 층 중심 위에서만 움직이면은 간다. 그렇죠? 만약에 행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갭상승이나 층 상단에서 하면 당연히 가는 거고. 요걸 배우셨는데 목표가는 층의 종수배. 쉽죠? 하락 파동? 하락도 마찬가지죠. 장대음봉인데 전체 아래꼴이나 윗꼴에 상관없이 하고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모두 다 반등을 하더라도 빠진다. 그리고 이게 목표가는 2단 하락.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응용편에서 우리가 여기는 그 상승 잉태형, 그러니까 바닥에서 장대 양봉, 음봉 상관없이 무조건 중심 위쪽에서만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상승 잉태형으로 보는 거죠. 오리지널은 요걸 이제 상승 잉태형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발생이 됐을 때 장대 양봉의 이제 십자 도정, 장대 음봉의 십자 도정 아래에 형성이 됐을 때는 이건 하락 잉태형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음봉의 하락이니까 요거는 하락 잉태형으로 보지 않고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자, 하락 잉태형으로 본다. 근데 두 개 다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4개를 배우셨죠?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2개 캔들을 합성하는 거, 십자 도정을 합성하는 거, 바닥에서 일어났을 때, 그 고점에서 일어날 때, 잉태형까지 배우셨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나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힘이 없고 판단도 어려워. 그렇지만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재밌게 배우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다양한 캔들 패턴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